있다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안으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좀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리고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좀 A 플랜, B 플랜을 두 개 다 우리가 세워놓고 좀 더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다못해 윤석열 파면이 좀 저희한테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 뭐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을 빨리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서 이제는 뭐 6대2라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진짜 만년 판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표를 붙여가지고는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단 한 명이라도 이게 자기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들어눕게 될 경우에는요. 이게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제할 방법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헌재의 어떤 규칙과 예의 안에서는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180일 안에 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권고이어서 이게 징계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낙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씩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탄핵은 단순히 이제 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판단을 했던 거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한 명이 작정하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아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좀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6월 12일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180일이 6월 12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권고고 반드시 6월 10일, 그러니까 180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덕수 사례를 보면 윤상현 의원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7대1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5대3 기각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5대3 그러니까 5대3 상황이 계속 가면서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이 기각으로 결론 내고 퇴임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4월 18일에 기각은 못하니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를 안 하고 퇴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2명을 임명을 하게 되겠죠. 아니 마은혁은 임명 안 하면서 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황교안 총리도 대행 때 하지 않았던 짓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뭐 아무개 이름도 나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변론 재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6월 초쯤에 이렇게 되면 복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아니 그 계속해서 불안한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굳건하게 신뢰했던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이 특정 전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불임명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의 과실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압도적으로 내려준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기호에 맞게 헌재가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 선고 일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안이 한덕수 탄핵안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선고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한덕수 먼저 선고하고 그다음 윤석열 이후에 선고하는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그 의원들 특히나 이제 친윤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재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공개석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말할 바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건이 5대3으로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는지 4월 11일 날 선고할 것이다. 선고 일자까지 이제 예측을 하는 과감함에 이른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김성훈이 영장이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식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무유기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김성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검찰이 안 들어와 버린다. 그리고 그거는 경찰이 한 거니까 굳이 안에 꼭 들어가서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어서 안 간다. 네. 그런데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말도 안 마지막에 되는 얘기. 조지호, 김봉식 때 다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예, 주장을 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김성훈을 살려줘서 비화폰 서버가 열리지 않도록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지금 뭐 입이 네. 마르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심우정 직위원 사태를 보아할 때 네. 내란 수계를 풀어준 거고 그리고 한덕수가 복귀하고 예. 아니 사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고. 사실 김성훈 영장 부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세 차례나 영장을 반려했고 심지어 영장 실질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고검에서 개최가 돼서 네. 그런 권고를 받아서 심사에 임하는 거라면은 그런 오해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럼요. 검사가 네. 형식상 입회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비화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사실은 여러 기관들 특히 검찰을 상대로 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오해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김성훈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결정들을 자꾸 이제 미루고 회피하는 것들이 진짜로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윤석열 복귀 쉽게 해서 구속 취소 이후에 복귀 시나리오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하나의 조연 역할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